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 시간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를 부른 호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택시 호출 앱 오류를 이용해 택시가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도록 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늦은 밤 택시 여러 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를 지납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반쯤부터 약 2시간 동안 택시 18대가 5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 속속 몰려들었습니다. 관저를 경비하던 경찰이 택시들을 제지하자 기사들은 호출을 받고 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들은 모두 택시 앱을 통해 호출을 받고 이동했는데 택시를 호출한 사람의 연락처는 모두 같았지만 해당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반복해서 호출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관저 인근에 있는 한 교육기관의 22년 전 이름을 출발지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건물 이름을 입력했을 때와 달리 택시가 관저 검문소를 향하도록 오류가 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평소에는 택시 경로가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정되고 해당 건물의 과거 이름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택시 호출 소동 이후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했던 이들과 일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 이들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한 뒤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모임은 정 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은밀하게 열렸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경찰관이 14층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마약 모임의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 운동 동호회로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숨진 경찰 어쩌다 떨어졌습니까? 다른 마약 모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1심은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파티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모임을 주최했다며 실제로 마약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나머지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법원이 내일 3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 씨. 지난해 11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달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전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벌과 혼외자를 사칭하고 남자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과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임신했다 주장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죄 수익금이 대부분 남현희 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 씨와의 대질 신문도 이뤄졌습니다. 남 씨는 사기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데 경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모 씨에게도 혐의가 명백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 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벽 시간 홀로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은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모 품에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처럼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새벽 2시쯤 전북 군산 수송지구대.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담요로 감싸 안고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지구대에 들어온 경찰관들은 내복 차림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줄까 물어봅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은 분홍색 담요를 정성스럽게 감싸줍니다. 또 아이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당시 군산은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아이는 맨발에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이 잠든 사이 잠에서 깬 3살 아이가 홀로 집 밖으로 나갔다 길을 잃었던 겁니다. 경찰은 인적사항과 지문 등을 조회 아이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는 사이 조금 안심이 된 아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조는 아이를 눕힌 경찰관은 불을 꺼주며 아이 곁을 지킵니다. 잠시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아이의 엄마가 지구대로 달려옵니다. 황급히 내부로 들어온 엄마는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엄마는 연신 아이를 토닥였고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군산 경찰관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